평생 모은 퇴직금 단 3개월 만에 전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퇴직금 투자 실패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반인이 주식 투자로 성공할 확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100명 중 95명은 원금을 겨우 지키거나 안타깝게도 손실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은퇴 자금처럼 잃으면 정말 안 되는 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안전망과도 같은 돈을 다룰 때 이 통계는 더욱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정숙 씨라고 해두죠. 62세의 김정숙 씨는 30여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직에 몸담고 얼마 전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퇴직금 약 2억 원이 쥐어졌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위한 든든한 미천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정숙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낮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과거에 기대했던 만큼 풍족한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러던 중 주변에서 주식으로 제법 큰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가 솔솔 들려왔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거야. 하는 마음에 김정숙 씨는 주식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요? 몇 번의 작은 성공을 경험하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조금만 더 큰 수익을 내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원금 손실 시 일부 보전, 과 같은 달콤한 문구들이 김정숙 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른바 주식 투자 리딩방이었죠.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7,200여 건의 리딩방 사기가 적발되었고 그 피해액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7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정숙 씨 역시 그곳에서 공유되는 수많은 투자 성공담과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점차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닐까? 리딩방 운영자가 마치 비밀 정보를 알려주듯 찍어주는 종목에 투자를 시작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끝이다. 본전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추가 투자를 감행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평생 모은 퇴직금 2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김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할 거라고는 단 1%도 생각 안 했어요. 그 절망감과 허탈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비단 주식 투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돼지도살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종코인 다단계 사기로 평생 모은 돈 7천만 원에 은행 대출 6천만 원까지 총 1억 3천여만 원을 날리고 현재는 야산의 비닐하우스에서 힘겹게 생활하고 계신 74세 어르신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청 통계입니다. 사이버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불과 4년 사이에 4배나 급증했고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거의 절반 47.5%를 차지했으며 이분들 중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 실패로 파산에 이른 비율은 3년 새 무려 4.5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심리적 취약점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득 절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급함, 그리고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인간 본연의 욕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경제 성장기에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도 잘 됐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디지털 격차가 더해집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고령층은 복잡하게 진화하는 최신 금융 사기 수법이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 상대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러한 정보의 격차,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그럴싸한 말로 신뢰를 쌓고 결국에는 범행의 덫으로 끌어들입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순간적으로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투자 문화와 주변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더라는 식에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가장 믿었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권유로 위험천만한 투자에 섣불리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선 분의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이수연 씨 가명 68세 역시 퇴직 후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적지 않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한탕 주의식 고수익이 아니라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수연 씨는 가장 먼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꼼꼼히 점검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액이지만 IRP 계좌를 개설해 꾸준히 납입하며 세액 공제 혜택도 챙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예측 가능한 수입이 생기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수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값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제부터는 지키는 투자로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지난 수십 년간 흘린 여러분의 피와 땀 그리고 시간의 결실입니다. 결코 쉽게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고수익 투자는 가급적 피하고 안정적인 예금이나 국채, 우량회사채 또는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둘째,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정보 습득과 검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좋대라는 시계카더라, 통신이나 인터넷상에 검증되지 않은 조언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를 통해 정보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이름도 생소한 신종코인 등은 일반인이 그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셋째, 나만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한도는 얼마인지 명확히 설정하고 그 이상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세우십시오. 또한 조급함과 본전 심리는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번 손실을 보면 이성을 잃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항상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강력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은퇴 시점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간다면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투자 권유를 받으면 일단 멈추고 주변에 알리십시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상의하십시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과 같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 아는 고급 정보, 당신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기회와 같은 말은 세상에 거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지만 이것이 결코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냉철하게 현실을 점검하고 올바른 지식과 확고한 원칙으로 무장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